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부야대 입시과 대표 이우숙입니다. 오늘은 많은 요청을 주셨던 국민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학과가 괜찮을지 한번 전체 학과와 3년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기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학년도 대학라인 컨설팅이 오픈되었습니다. 대학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내가 받은 성적보다 높게 가고 싶다면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국민대학교는 크게 네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달라진 점, 교과 우수자, 국민 프론티어, 마지막으로 국제인재와 알고리즘 우수자 신설 전형, 그리고 등급대별 최종 결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전형만 보셔도 좋지만 최종 원서는 반드시 전형간 비교로 보셔야 합니다. 먼저 전년도와 올해 달라진 점입니다. 2027 국민대 수시 변화는 꽤 많습니다. 우선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교과 우수자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설 전형입니다. 국제인재 15명, 알고리즘 우수자 10명이 생겼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우수자는 기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폐지되고 새롭게 재구조화된 성격으로 봐야 합니다. 모집 인원이 적고 지원자 풀이 뚜렷하기 때문에 실적과 활동이 강한 학생 중심으로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집 단위 개편입니다. 국제통상금융학과, 산림기후환경학과, 바이오 소재 융합공학과, 양자 융합공학과, 에너지 반도체 화학공학과처럼 이름이 바뀌었거나 구조가 바뀐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이런 학과는 전년도 학과명이 올해 학과명을 정확히 매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융합대학은 자유전공과 미래융합전공이 A, B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와 B는 같은 자유전공처럼 보여도 입결과 지원자 성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입시 결과를 볼 때 작년과 올해 학과명이 완전히 같은가, 모집 단위가 바뀌었는가를 계속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 특징입니다.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은 586명, 교과 100, 학교장 추천서 필요합니다. 수능 최저는 국수영탐 한 과목 2합 6 이내입니다. 반영교과는 인문계열 국수영 4, 자연계열은 국수영 과입니다. 같은 2.2등급이라도 학생이 어느 교과에 강한지에 따라 실제 환산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교과 전형을 볼 때는 4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모집 인원. 3명, 4명 뽑는 학과와 30명, 40명 뽑는 학과는 입결 안정성이 다릅니다. 두 번째, 경쟁률. 세 번째, 예비 순위. 충원이 얼마나 도는지를 봐야 됩니다. 넷째, 평균과 최저의 차이입니다. 평균은 합격자 중심값이고요. 최저는 등록자 하단부입니다. 올해 국민대 교과 우수자는 특히 2027 모집 인원과 2026, 2025 입결을 같은 줄에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한 해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2년 흐름으로 학과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아니면 착시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교과 우수자 입시 결과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학과를 다 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정치 외교학과와 한국어 문학, 국어 국문학 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외교입니다. 2027 모집 인원 5명, 2026 경쟁률 6.33대 1, 예비 14번, 평균 1.99, 최저 2.14입니다. 2025 경쟁률 14.7대 1, 평균 2.11, 최저 2.36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쟁률이 크게 내려갔는데 평균과 최저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경쟁률만 보면 지원자가 줄었으니까 쉬워졌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등록자 성적은 2.36에서 2.14로 올라왔습니다. 즉 지원자 수는 줄었지만 남은 지원자 수준은 단단했던 학과입니다. 올해도 정치외교학과는 단순 안전카드로 보시면 위험합니다. 2.0 전후 학생들이 현실적이고요. 2.2등급 이유는 최저와 환산 점수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 문학, 국어 국문학 전공입니다. 2027 모집 인원 10명, 2026 평균 2.12, 최저 2.24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평균 2.34, 최저 2.8이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최저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예비 14번까지 돌았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인문계열이라고 해서 2.7등급, 2.8등급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국문학과도 2026학년도에 2.2등급대에서 닫혔습니다. 올해는 2.1등급에서 2.3등급 사이에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두 번째 표에서는 미디어 전공과 광고 홍보학 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홍보학 전공입니다. 2027 모집 인원은 5명입니다. 2026 경쟁률 10, 예비 11번, 평균 1.9, 최저 2.16입니다. 2025 평균 2.3이 최저 3.05였습니다. 이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최저 3.05에서 2.16으로 확 올라왔습니다. 이건 작년에 넓게 열렸던 결과를 보고 들어가면 올해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집 인원도 5명 뿐입니다. 올해는 2.0등급 전후 학생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2.3등급 이후 학생들은 안정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전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입니다. 2026년 경쟁률 15, 예비 13번, 평균 2.06, 최저 2.17입니다. 2025 평균 2.67, 최저 3.27이었습니다. 모집 인원 3명인데 예비가 13번까지 돌았고 그래도 최저가 2.17입니다. 이 말은 상위권 이탈이 있어도 뒤에 대기한 학생들의 성적이 낮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미디어 전공은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서 한두 명의 지원자 수준에 따라 컷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절대 2025학년도에 3점대 등급의 결과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학 전공입니다. 올해 21명 선발하고 있고요. 작년 8.9대 1, 예비 81번, 평균 2.03, 최저 2.22입니다. 2025학년도 경쟁률 16.52, 예비 55번, 평균 2.08, 최저 2.31입니다. 경영학 전공은 경쟁률이 내려갔지만 평균과 최저가 거의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예비가 81번까지 돌았는데도 최저가 2.22등급입니다. 이건 충원이 많이 돌면 쉽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빠져나간 학생이 많아도 대기층이 두껍다라는 뜻입니다. 국민대학교 경영은 올해도 2.0등급 초반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고요. 2.3등급 이후는 학과 선택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셔야 할 겁니다. 기계공학부는 올해 40명 뽑습니다. 2026학년도 경쟁률 4.07, 예비 53, 평균 2.11, 최저 2.51. 2025학년도 평균 2.07, 최저 2.28이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평균은 비슷한데 최저가 2.51까지 넓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모집 규모가 큰 학부라 하단부가 다소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대 기계는 자동차, 모빌리티와 연결되는 대학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쉬운 학과는 아닙니다. 2.1에서 2.3등급은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요. 2.4등급에서 2.5등급 때는 최저 안정성과 환산 점수에 따라 검토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지능형 반도체 융합전자와 모빌리티 전력전자 융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전자공학부 안에 있지만 숫자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공입니다. 2027학년도 모집 인원 22명입니다. 2026년 경쟁률 5.95, 예비 23번, 평균 1.98, 최저 2.1입니다. 2025학년도 평균 2.1, 최저 2.5였습니다. 2026학년도의 최저가 2.1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붙은 모집 단위는 학부모와 학생의 선호가 강하게 형성됩니다. 경쟁률만 보면 5.95로 아주 높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등록자 성적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입니다. 올해도 2.0 전후 학생 중심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모빌리티 전력전자 융합전공은 해석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2027학년도 올해 12명 선발하는데요. 2026 평균 3.03, 최저 4.10입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에 1.96, 2.04였습니다. 1년 사이에 너무너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2026학년도에 쉬웠다로 단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모집 단위 인지도, 지원자의 구성, 충원, 전공명 변화에 따른 일시적 흔들림이 같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올해 2026학년도에 4.10 그대로 기대하기보다는 2점대 중후반까지 안쪽으로 더 다시 조려질 가능성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과는 기회도 있지만 착시가 큰 학과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다섯 번째 표에서는 융합바이오공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올해 국민대 교과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학과입니다. 먼저 융합바이오공학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명 뽑고요. 9.2, 예비 9, 평균 1.87, 최저 2.04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10.8대 1, 예비 9명, 평균 2.2, 최저 2.53입니다. 2026학년도의 평균과 최저가 모두 크게 올라왔습니다. 모집 인원 5명 뿐인데 평균이 1.87이면 상당히 강한 결과입니다. 바이오, 의생명, 제약, 보건계열 관심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학과라 올해도 하락을 쉽게 기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1.8등급에서 2.0등급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추천할 수 있고요. 2.2등급 이후에는 위험하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학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 모집 인원 10명입니다. 2026 경쟁률 6.5, 예비 23, 평균 2.0, 최저 2.16, 7.27대 1, 예비 25, 평균 2.22, 최저 2.52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학부는 2016학년도에 확실하게 올라왔습니다. 예비 23번까지 돌았는데도 최저가 2.16입니다. 즉 충원이 돌아도 2점대 초반에서 방어된 학과입니다. 올해 알고리즘 우수자 신설과 별도로 교과 우수자 소프트웨어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표에서는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과 미래융합전공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과 모두 모집 규모가 크고요. 숫자 해석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입니다. 올해 33명 선발하고 있고요. 작년 경쟁률 3.76, 예비 34번, 평균 2.29, 최저 3.36. 2025 평균 1.95, 최저 2.17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2026학년도에 많이 완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대 자동차는 대표 학과입니다. 자동차, 모빌리티, 기계, 전기전자 관심 학생들이 모두 보는 모집 단위입니다. 2026학년도에 3.36만 보고 3점대 중반이 안정이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올해 2점대 초반, 중반 중심으로 다시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미래융합전공 A는 2027 모집 인원 70명입니다. 2026 경쟁률 8.74, 예비 118, 평균 1.96, 최저 2.21입니다. 2025학년도에도 평균 2.09, 최저 2.41이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크고 예비가 많이 돌지만 평균이 1점대 후반입니다. 이건 전공 자율 선택제 성격 때문에 선호가 강하게 형성됐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뽑으니까 쉽다가 아니라 많이 뽑아도 상위권이 몰린다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 어떤 학과를 쓰면 좋을까요에 대한 답을 못 정하겠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교과 우수자 예상 등급표를 3명 선발하는 학과 제외하고 한번 쭉 잡아 보았습니다. 요 표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서 지원을 하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과감하게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상 등급을 절대값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잡은 예상 평균 등급은 2026학년도 평균, 2026학년도 최저, 2025학년도 평균 최저, 그리고 2027 모집 인원을 같이 본 결과입니다. 실제 원서 접수에서는 환산 점수와 수능 최저 안정성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완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영문과, 러시아 유라시아, 동아시아 국제학부, 자유전공 B, 미래융합전공 B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완화 가능은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인기학과에 비해 과열 신호가 덜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2.2등급에서 2.4등급 대 학생들은 이 그룹을 검토할 수 있지만 수능 최저의 안정성이 없으면 교과 우수자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환산 점수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평균 등급은 합격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과 전형은 평균과 최저를 비교적 직접 볼 수 있었지만 종합 전형은 다릅니다. 평균 등급은 합격자들의 중심값일 뿐이고요. 실제 당락은 학생부의 전공성, 학업 역량, 자기주도성, 면접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입결표 볼 때 최저가 몇 등급까지 열렸다가 아니라 평균과 최저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경쟁률은 높은지, 예비가 얼마나 도는지, 그리고 그 학과가 전공 적합성을 얼마나 강하게 요구하는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구조입니다. 1단계 서류백 3배수고요. 2단계 면접 30입니다. 면접은 10분 내외로 보고요. 평균 위원 3명입니다. 국민 프론티어 평가 포인트입니다. 서류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은 전공 적합성, 전공 잠재력 40%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전공 관련 활동이 하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목 선택, 세특, 동아리, 진로활동 등등이 지원 학과와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학업 역량 15%입니다. 여기서 학업 역량은 내신 등급만이 아닙니다. 수업에서의 태도, 세특에 드러나는 이해력, 탐구 과정에서의 학습 수준까지 포함됩니다. 자기주도성 15%, 발전 가능성 10%, 인성 20%도 같이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대는 성적이 상승한 학생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신이 2등급 후반이라면 성적이 오르는 2등급 후반인 건지 떨어지는 후반인지를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한 문제 해결력 정말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2학년 생기부에서 부족한 게 있다면 3학년 때 이를 극복하고 도전하고 다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이런 노력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 말고 국민대학교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성적이 상승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입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외입니다. 2027학년도 올해 13명 뽑고요. 작년 경쟁률 11.62, 예비 10명, 그리고 평균 2.5, 최저 2.92.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 예비 3명밖에 돌지 않았고요. 최저가 4.46까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92까지 확 조여졌죠. 이게 국민 프론티어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해 최저가 넓게 열렸다고 해서 다음 해에도 넓게 열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사회문제, 국제관계, 공공정책 활동이 뚜렷한 학생들이 강하게 들어오면 컷이 바로 조여질 수 있습니다. 영어영문학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3명 선발하고 있고요. 2026학년도 평균 3.63, 최저 5.27입니다. 2025학년도에도 평균 3.67, 최저 5.68로 비슷합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넓게 열린 학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영문은 5등급 때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평균은 3.6등급이지만 사실 이 학과나 이 학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학과들은 외고, 국제고 친구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조금 아래로 이렇게 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보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고 친구들이 요 정도 구간이라고 한다면 2등급 때 후반 때 친구들, 중후반 때 친구들이 지원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디어 전공과 법학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전공은 올해 6명 뽑고요. 경쟁률 23.75대 1로 굉장히 셉니다. 예비 9명 돌았고요. 2.46, 2.64입니다. 2025학년도 21.75대 1, 예비 8명, 평균 2.46, 최저 2.82입니다. 매우 안정적으로 강한 학과입니다. 경쟁률 20대 1을 넘고 평균도 2.4등급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학부는 숫자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2027학년도에 33명 크게 뽑고 있죠. 작년 경쟁률 22.64대 1, 예비 14번, 평균 3.64, 최저 5.41. 그리고 작년 최저 6.46이었습니다. 평균과 최저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목고 친구들도 선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 정말 셉니다. 지원자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내신폭은 열릴 수 있지만 그만큼 서류와 면접에서 변별력이 크다라는 걸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러시아, 유라시아도 마찬가지로 특목고와 외고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영학 전공은 올해 48명 선발합니다. 작년에 13.71대 1, 36명 예비 돌았고요. 2.72에서 4.83, 2.54에서 2.86등급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83등급이 선발되긴 했지만 보편적으로는 일반고 기준 2등급 중반대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경영학 전공은 모집 인원이 크고 예비도 어느 정도 돌지만 국민대 경영이라는 체급을 생각한다면 3점대 초반 친구들 정도는 학생부가 조금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선발하고 있고요. 평균 2.83, 최저 4.36, 그리고 평균 3.21, 최저 5.3등급.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고 국제고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선호하는 학과들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수학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최저가 이렇게 2.94, 2.97로 좀 닫혀있는 부분들이 있죠. 글로벌 경영전공 같은 경우는 5.06, 5.2, 5.25, 5.76입니다. 그러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영보다는 일반고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는 외고 특목고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지금 3학년 때 조금 돌리고 싶은 친구들은요. 이 학과랑 이 학과가 얘랑 뭐가 다른지를 조금 찾아보시고 내 진로를 변경시킬 수 있다면 사실 저는 여기도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기계공학과랑 지능형 반도체 융합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계공학과 47명 선발하고 있고요. 2026년 경쟁률 13.22, 평균 2.82, 최저 3.37, 평균 3.31, 최저 6.76입니다. 2025학년도의 최저가 굉장히 넓게 열려 보여요. 그런데 2026학년도에 3.37로 다시 조여졌습니다. 평균도 2.82로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국민대 기계공학부가 다시 정상적인 공학계열 상위 지원층으로 정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6.76이 붙었다라는 것은 일반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고가 아닌 학생들도 붙을 수 있다는 건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일반고 친구들은 2등급대 중반에서 후반대 친구들이 지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현실적인 구간으로요. 지능형 반도체도 보겠습니다. 올해 26명 선발하고 있고요. 8.5, 예비 21번, 평균 2.66, 최저 3.29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2.73, 3.04였습니다. 평균적으로 2.6등급대에서 2.7등급대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형성하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들어가 있는 학과들은 올해 정말 주요하게 봐야 합니다. 물리, 수학, 전자회로, 반도체, AI, 센서, 전력 관련 활동 학생들이 전부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반도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빠지면 섭하죠. 올해 2027 모집 인원 14명, 경쟁률 16.13대 1, 6명 최저 돌았고요. 2.09, 2.26, 2.31, 2.89였습니다. 국민대 프런티어 안에서도 상당히 강한 축에 속해 있는 바이오의과학과입니다. 의생명, 의학, 약학, 바이오 친구들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2점대 초반대 친구들이 조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합 바이오 공학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명 선발하고 있고요. 작년 경쟁률 36대 1. 근데 3명밖에 안 돌았어요. 평균 2.58, 최저 3.34입니다. 이 조합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원자는 많이 몰렸는데 빠져나간 애들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올해도 융합바이오 공학과는 경쟁률 위험학과로 보셔야 됩니다. 평균 2.58이지만 생명과학, 화학, 바이오 공정 관련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올해도 경쟁률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세기 때문에 식품 영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 빠져나가는 친구들, 식품영양학과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식품영양을 준비했었던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지 융합바이오나 바이오의과학과 세다고 일로 들어오면 다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등급 낮다고 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식품영양학과도 3년 동안 준비한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9명 선발하고 있고요. 경쟁률 12.05대 1, 예비 15번까지 돌았고요. 평균 2.92등급, 최저 6.06등급. 와우. 2025학년도에는 2.58, 3.3등급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숫자
최저 6.06. 이걸 보고 소프트웨어 6등급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은 2.92등급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최저 6.06등급은 매우 특수한 서류 또는 면접 사례로 보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학부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데이터, AI 관련 활동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일반고 기준으로는 2등급대, 중후반 때 친구들 지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 20명 올해 선발하고 있고요. 경쟁률 7.15대 1로 괜찮습니다. 근데 예비가 3번까지밖에 돌지 않았습니다. 평균 2.47, 3.23, 재작년 2.66, 3.08이었습니다. 국민대 자동차는 학교 대표 이미지가 강합니다. 경쟁률만 보면 7.15대 1로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비가 3번입니다. 충원이 거의 안 돌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최초 합격자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 학과입니다. 올해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은 평균 2.4등급에서 2.6등급대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아 보입니다. 스포츠 건강재활학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9명 선발하고 있고요. 경쟁률 28.53대 1, 예비 8번, 평균 3.27, 최저 5.81입니다. 2025학년도 경쟁률 45대 1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학과는 전공성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의 문제보다 생기부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스포츠 건강재활은 보건, 재활, 운동과학 중심의 학생들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평균은 3점대 초반이었지만 경쟁률이 높고 최저도 넓었습니다. 올해 국민 프론티어 유의학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1순위 위험학과는 바이오의과학과, 미디어,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 융합바이오공학입니다. 이 학과들은 평균 등급이 높거나 경쟁률이 높거나 예비가 적거나 학과 선호가 강합니다. 이 중에서 바이오의과학과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평균 2.09, 최저 2.26입니다. 국민 프론티어라고 해서 3점대까지 넓게 보는 학과가 아닙니다. 사실상 종합전형 안에서도 상위권 학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모빌리티 대학입니다. 평균 2.47, 최저 3.23인데 예비가 3번입니다. 국민대 대표 학과이기 때문에 붙으면 등록하는 학생이 많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원이 적은 학과는 최저가 넓어 보여도 실제 지원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기 경쟁률이 위험한 학과, 충원율이 위험한 학과, 전공적 합성이 모두 없으면 안 되겠지만 특히나 위험한 학과, 그리고 내신보다는 생기부가 더 중요한 학과, 이렇게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결과적으로 다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국민 프론티어는 최저가 넓다와 합격이 쉽다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최저는 가능성의 끝이고 평균은 중심입니다. 올해 지원자는 평균을 기준으로 잡고요. 최저는 예외 사례로 보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국민대학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신설 전형입니다. 국제인재와 알고리즘 우수자인데요. 먼저 국제인재 전형은 15명입니다. 전공 수업이 100% 영어 강의로 진행되는 학과입니다. 영어로 전공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겠고요. 국제경영, 무역,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영어 발표나 토론 경험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제경제, 글로벌 마케팅, 다문화, 국제교류 활동이 많은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알고리즘 우수자 10명입니다. 소프트웨어 학부 7명, 인공지능 3명입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폐지되고 소프트웨어 AI 우수자를 따로 선발하는 구조로 봐야 됩니다. 모집 인원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합전형처럼 넓게 보는 게 아니라 수학 정보 교과 중요하고요.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알고리즘 탐구, AI 데이터 분석 활동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학생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두 전형 모두 1단계 세배수 면접 30%, 수능 최저 없습니다. 신설 전형은 전년도 입결이 없기 때문에 쉽다가 아니라 예측이 어렵다로 봐야 됩니다. 특히 알고리즘 우수자는 모집 인원이 적어서 생기부가 강한 학생 몇 명만 들어와도 컷이 바로 조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등급별 최종 결론입니다. 1.8등급에서 2.1등급 학생은 교과 우수자에서 상위 인기학과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공보, 융합바이오, 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 미래융합전공 A는 올해도 합격선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야 됩니다. 이 구간은 학과 선택을 너무 공격적으로 몰아가면 위험하고 상향, 적정, 안정 조합을 분명히 나눠야 될 겁니다. 2.1등급에서 2.4등급 학생들은 교과 우수자랑 국민 프론티어 함께 보셔야 됩니다. 교과에서는 학과 선택을 보수적으로 해야 하고요. 국민 프론티어에서는 학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내신으로 어디까지 되느냐가 아니라 교과와 종합 중 어느 전형에서 내 장점이 더 크게 보이느냐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등급에서 3.0등급 친구들은 사실 교과 우수자를 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일반고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을 텐데요. 저는 여기서 국민 프론티어 지원 많이 해라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고요. 면접 잘 준비하시고 생기부 마무리 잘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여하다 친구들도 이 정도 등급대 친구들은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3.0등급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내신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의 학교가 일반고에서 조금 더 좋은 학교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생기부가 괜찮다 라고 한다면 비록 내가 성적은 낮지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편차랑 평균 등급이 일반고보다 조금 좋다면 저는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단 1지망, 2지망에서 국민대가 나올 수 있겠죠. 정리하면 국민대는 학과 체급과 전형 성격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교과는 수능 최저와 충원, 프론티어는 평균과 최저의 간격, 그리고 신설 전형은 모집 인원과 지원자 풀을 봐야 됩니다. 숫자를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올해 지원자의 위치에서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잘 준비해서 꼭 국민대학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예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꼭 대학 합격 화이팅입니다.